조계종의 종조를 바꾸자. 요 계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논문도 썼어요. 아무 반응이 없고요. 종조를 바꿉시다. 엄청나게 센 거야. 아무 반응. 아무 반응. 선불교에서는 일단 요 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족보 같은 거. 그래서 처음으로 들여온 분이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마조 도일계입니다. 저 사람이 마조 도일계. 서당 지장 스님한테 배웠어요. 도의국사. 그래서 이 파가 괜찮으냐? 처음에 저 선불교가 들어왔더니 마설이라 그랬다 그래요. 이상한 헛소리 한다. 마음 한번 돌리니까 부처가 된다. 야, 그런 게 어딨냐? 부처님이 3대 아승기고 547생의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리고 저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사 김정희도 해서 행서 초소 예서를 다 능숙하고 난 뒤에 자기 필체를 쓰거든. 이러면 말이 안 나와요. 기존 서예가들에게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선불교에도 두 종류의 스님이 있는 거예요. 기본 이러한 교리라든지 이런 데 빠삭하면서 선이 된 사람. 종경록의 영명 연수 스님, 법안종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최강이 되는데 그냥 선적인 얘기만 해. 부처님의 신법이 어떻고 경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 삼처전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염화미소, 영축산의 염화미소. 그거 송나라 때 만들어지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썰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형화되는 거는 사실 북송시대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나 자꾸 알딸딸한 여기서 족보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마설로 몰려요. 이상한 헛소리 한다. 또라이다. 그렇게 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중국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럽의 아메리카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구정물이라고 그랬대잖아. 아메리카노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지. 시대가 바뀌고 그게 대중화돼 버리면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가 중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이유는 전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게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전란기 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창법난이라고 스님들을 다 죽이는 문제가 벌어져요. 정부 차원에서. 근데 가방끈들은 잘 죽고 선종 스님들이 이게 잘 삽니다. 왜? 뭐 공부 뭐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산에 살아요. 그래서 산문이라 하거든. 도시에 왜 안 살았습니까? 도시의 교종한테 밀려가지고 어디 박지도 못해. 이게 약간 신흥, 그러니까는 뭐랄까 약간 사이비틱하게 시작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산에 있으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 다음에 백장청규 이런 거 보시면 나오지만 백장, 남전, 서당 지장이 마조의 3대사거든요. 마조 밑에 3명의 대장, 잘 나가는 사람 3명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백장청규 보면 딱 나오죠. 일일부작 일일부식. 그러니까는 농경이에요. 선농일치라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이게 둔전하는 거랑 비슷하거든. 예전에 군대 이렇게 가면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방 쪽에 가면 거기서 보통 때는 농사 지어요. 그러다가 전쟁 관련해서는 그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자급자족 구조는 외부에서 진짜 치고 들어가기 전에는 잘 안 무너져요. 확장성이 있느냐? 확장성은 떨어져. 그런데 잘 안 무너져. 그러면 선종은 어떻게 해서 주류가 됐느냐? 전쟁 상황 한번 겪었고 안사의 난 때 한번 겪었고 혼란기 겪었고 그 다음에 당무종의 회창법난이라고 불교를 싹쓸이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있는 절들이 싹쓸이 됐고 그 다음에 교종 스님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존재하는데 다시 나중에 불교가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됐을 때 민중들은 불교를 지지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스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있던 스님들이 내려와서
도시까지 장악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다가 펼쳐져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유행을 하니까 이제 신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범일스님, 도의스님은 마설이다 어쩌다 하면서 설악산에 짱박혀 있었고, 범일스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단합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명주 도독이에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 큰 스님이라고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됐어. 일단 집안이 좋아야 돼. 집안이 좋아야 돼. 그래서 범일 같은 경우는 주통이에요. 주통이 뭐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하면 국사 왕사가 있고, 요거는 상징인물이고, 실질적인 실무자는 국통입니다. 국통, 승통. 통이 짱 먹었다는 뜻이에요. 통. 어떻게 보면 이게 총무원장, 이게 종정입니다. 총무원장. 물론 직제들이 다 좀씩 그 당시에 달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명예직일 때도 있고, 이게 실권자일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렇고, 구주 오소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명주군에는 명주에 주통이 있어요. 주통. 명주군이라는데 명주군에 도지사가 있는 거고, 이 도지사를 국사나 왕사처럼 보호해 주는 게 주통이에요. 주통. 안 그러면 주사. 요 국사 왕사라는 표현을 쓰면 주사. 그러니까 이게 도독이죠. 명주 도독이 있는 거고. 할아버지가 명주 도독이에요. 아버지는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엄마가 지씨, 문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호족이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마 경주에서 내려온 사람일 거고, 경주 김씨 중에서 파견 나왔던 거고, 명주 도독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열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 그렇지만 이게 지방에서는 짱이지. 일종의 평안감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럼 아버지는 왜 별 볼 일이 없느냐? 아버지가 사실은 경주까지 가야 돼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진골 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주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임명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바로 여기선 세습이 안 돼. 그랬는데 아버지가 가기가 싫었는가 봐. 그래서 그냥 자기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거기서 그냥 빌붙어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 벼슬을 안 줘요. 정부에서. 신라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어. 상피제도라 그래가지고 왜 계속 주면 얘네들이 지네 집에서 다 해먹어.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시키지는 않아. 대를 이어서 시킬 경우에는 그거는 완전히 거의 내가 그쪽을 완전히 장악한 경우. 그 외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명주 도독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명주 도독이 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김공이에요. 다 김씨야. 경주 김씨. 그리고 뭐 친척이든지 뭐 어떻게 연결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손자가 주통. 야, 이거 인생 다 그런 거다. 인생 다 그런 거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의국사가 고생도 더 했고, 더 대단한 스님한테 가르침도 받고 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양반은 찌그러져 있었고, 이 양반은 난리지. 왜? 배경이 좋아. 배경이 좋아. 그런데 저 두 파가 끝까지 갑니다. 구산 선문 중에서 이 두 파가 끝까지 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가지산문 도의국사, 이게 지금 조계종의 시조를 여기로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교구산, 오교양종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조선 초에 태종 때 한번 선종교종 종파들을 7개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세종에 의해서 선종과 교종 2개로다가, 세종이 전두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가 나중에 불교로 바뀌는 사람이거든.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전두환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12.7 범난 일으켰다가 나중에 백담사 가고 뭐 이렇게 상황들이 좀 되게 재밌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세종에 의해서 선교 양종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선종 중심으로다가 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종은 선종에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용어 쓸 때 그냥 법당이라고 쓰는 것도 선종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 추모할 때도 대선사 다 이런 식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종조냐, 선종의 시작은 누구냐와 관련해서 도의 스님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조계종도 도의 스님이에요. 시조를 도의 스님으로 봐. 그러니까 교종은 앞에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조계종이라고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선종 중에서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남방불교나 이런 것들이 조계종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간판 자체가 선종이야. 조계종은 선종이야. 천태종이나 조계종은 각각의 색깔이 있는 거야. 전체 불교를 아우르는 게 아니야. 종원종법에는 전체 불교를 아우른다라고 나오는데 조계종이고 종조가 도의야. 뭔 헛소리야. 만약에 한국 불교의 전체를 아우르면 아도화상 이런 사람이 종조에 돼야 돼. 아도, 순도, 무코자 이런 사람이 종조가 돼야 돼. 근데 도의국사가 된다고. 그리고 이 도의국사 밑에 나중에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면 복각일현. 일현이 삼국유사. 복각국사 일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쭉 내려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태고보호스님. 태고보호스님. 그리고 이 밑에 모감 찬영이라고 하는 재밌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면 좀 그런데, 나는 종조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종조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골산문이 있어요. 범일국사. 쭉 내려가면 누구 나오냐면 진울이 나옵니다. 보조국사 진울, 송광사. 송광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6국사. 맨 마지막에 그 16번째 그 국사는 국사도 아니요. 뭔지 정체도 모르겠는데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어떤 협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밝혀야 되는데. 왕사들은 빠졌고 오히려 들어갈 사람이 빠졌고, 그리고 요 같은 세대에 나홍스님, 나홍핵은, 그 다음에 여기에 무학자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무학대사. 요 밑에 하머득통. 그 다음에 불분명한 사람으로 여기에 한 명이,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게 애매해요. 하머득통의 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자라고, 썰이 그래, 썰이. 그게 신미. 신미 학렬 학조입니다. 이게 세조 사마상이라고 세조 시대 때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뭐 한글 창제 얘기 나올 때 이 사람. 근데 여기에 요 두 사람한테 걸려 있는 아주 재밌는 분이 있어요. 그게 혼수, 화남 혼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화남 혼수. 그리고 이 혼수 스님이 이 맥만 지금 한국 불교 전체 맥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계종, 태고종 할 거 없이 요 양반 맥만 있어. 요거 끊어졌어. 요거 끊어졌어. 사실은 이 양반이 국사를 할 때 이 양반이 왕사를 했고, 이 양반도 왕사를 하고, 이 양반도 왕사를 하거든요. 혼수는 국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거 갖고 논문 썼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혼수 스님이 나홍스님 제자예요. 원래는 나홍스님 제자. 이 양반 맥만 있어. 지금 그러니까는 한국 불교 전체는 이 양반 후손밖에 없어. 이건 다 끊어졌어요. 이쪽은 다 끊어졌어. 이 양반 후손밖에 없어. 그래서 혼수가 누구냐를 가지고 내가 논문도 쓰고 또 딴 것도 작업들을 했다고. 혼수를 어떻게 비정할 거냐. 혼수 비문에는 혼수 문집이 있는데 혼수 문집은 없어졌어요. 혼수 문집은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 있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요. 없어졌어. 그리고 청룡사 혼수 비문이 있는데 비문에는 나홍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누가 전해줬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이었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혼수는 분명히 자기는 나홍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나온과 혼수의 관계가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혼수가 범납이 더 많아. 나이는 동갑인데 범납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게 과연 제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이 떠나서 제자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범납을 떠나서 제자가 될 수 있냐? 그게 이제 논점에 벌어져요.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게 단절이 되고 이게 이제 무학대사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내가 밝혔거든.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질이 안 좋고 이 양반도 질이 별로 안 좋아.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저 양반들이 수행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원래는 나온계로 혼수고 그 다음에 보우계로 찬영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왕사를 주고 이쪽에서 국사, 왕사, 그 다음에 국사, 왕사 이렇게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이 갈라먹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무학이 나타나면서 무학은 나옹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뒷배가 든든하지. 이성계랑 일총관이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무학계에서 혼수를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 예. 이 양반이 이제 왕사 올라갈 때 이 양반이 죽어요. 그 아주 시기를 잘 맞춰서 죽는데 물론 뭐 그렇게 우연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의 성향이 워낙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 아, 이게 사람인가 싶은 약간 이런 과거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작,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잘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양반이 송광사지에 보면 송광사 주지를 했다 하는데 송광사 주지도 내가 보기에는 날짜가 안 나와. 송광사 주지를 해야 당시에 힘을 쓰거든. 이 양반 송광사 주지 했고 이 양반 송광사 주지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암사 기록에 보면 그 회암사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또 우리 무학대사 또 대단한 걸 하잖아. 나는 피난을 갈 테니 너네는 지켜라. 그래서 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게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달라.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달라. 이런 비열한 그리고 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원이 무학을 엄청나게 까거든. 저 뭐 개뿔도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 그리고 엄청난 기록이 있는데 무학이 내전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왕비나 비빈들이 이렇게 해서 아마 장막 가려놓고 뭐 했는가 봐. 불교 시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 초청 법회 뭐 이런 거지. 그렇게 했는데 뒤쪽에서 그 얘기는 내가 읽고도 깜짝 놀랐다니까. 와, 그런 강심장 있는 스님들이 있구나. 뒤에서 탄식 소리가 나온대. 그러니까 법문이 안 맞는 거야, 아구가. 그러니까 유치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엘리트급 그리고 무학과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듣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 만약에 무슨 예를 들어서 교리나 안 그러면 선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이게 맞나? 그러니까는 뭐 무자화두를 조주스님 무자화두를 얘기하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모든 중생에게 모든 생물에게는 다 불성이 있는데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읽어봐 왜 무라고 했는지. 거기 조주가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얘기를 했잖아. 왜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업식이 깊어서 업식에 가려워져 있어서 라고 조주는 얘기하잖아. 그걸 끊어서 무자로 만드는 과정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왜 무라고 했을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원판 한 번도 안 읽었지? 너 원판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귀로 들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얘기, 이런 거에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참지. 왜? 우리는 교양이잖아. 배운 사람이잖아. 참지.
뭔가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뒤에서 탄식 소리가 나더라.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야, 나는 그거 읽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저거 탄식 잘못했다가 다음에 탄식할 기회 없어질 건데. 저거 조심해야 되는데 한 방에 훅 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아이씨, 뭐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양반 자리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뺏어가려고 하고 이 양반을 이쪽으로 밀어 넣는 거지. 이렇게. 나홍 스님이 워낙 대단하니까. 이렇게. 나홍 스님의 내가 전체를 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도 간행을 해요. 회암사에서. 무학 스님. 예, 족보도 다 간행을 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정통. 근데 혼수 스님이 나홍의 문집을 간행을 하거든요. 문집 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문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집안의 어떻게 보면 대표? 그거는 불교의 어떻게 보면 유구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도 누가 화장을 시키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붙거든. 그게 아난하고 마하가섭이 싸움 붙는 거거든. 아난이 화장을 시도해요. 아난이 화장을 하면 아난이 어떻게 보면 전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나율이 막고 마하가섭이 와서 결국 화장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기록에는 뭐 마하가섭이 예배를 끝내니까 저절로 불이 나왔다 이러는데 붙였겠지. 그건 굉장한 또 다른 논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나중에 조계종이 만들어질 때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아니 그 전에 조선 후기에 이르면 조선 후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유교가 통치 시스템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국가 통치가 잘 안 돼요. 유교가 너무 비열했지. 그러니까 큰 소리만 치고 너무 비열했지. 근데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활약을 하시면서 그 무능한 정부가 이어졌지.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지로 떨어지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잡으려고 했냐면 정신교육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유교에서. 그걸 예학시대라고 합니다. 예법. 그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암 송시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갖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정신교육이에요. 북한으로 얘기하면 사상교육,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쇠뇌시키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예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왜 저게 많이 흔들렸거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런 계통들이 많이 흔들렸고 또 이제 민중들이 성장을 해오기 시작하니까 맘먹으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넘어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해. 그걸 보학이라 그래요. 족보를 만드는 학문이거든. 요거 만들 때 조선 불교에서도 법맥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는 나홍, 혼수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서산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해. 그런 사람들이 태고보우, 혼수, 모감 찬영을 날리고 이 사람은 그냥 의문의 일패입니다. 원래 제자였는데 최고 제자였는데 가지산문의 제1자 이렇게 나오는 최고의 제자인데 무너졌고요. 혼수로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맞춰. 그렇게 맞추는 이유는 나홍이 대단하긴 한데 나홍을 쓰기가 어렵대. 이유는 뭐냐면 나홍의 선생은 단순히 요 사굴산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인도분이 있지.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화주의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있다는 게 탈락사회예요. 탈락사회예요. 그래서 태고보우, 화남 혼수로 내려가는 법맥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남 스님이 1940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1940년까지 쭉 뒤로 가. 40년에 한국 불교 전체를, 그 당시엔 조선불교라고 그랬어요. 조선불교 전체를 남산 식물원 자리에 있었던 이등방문 추모사찰 방문사에 조선불교 전체를 귀속시키려고 하는, 밑에다가 똘마니로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종욱 스님하고 지암 스님하고 하남 스님이 저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본 종파에 없는 종파를 찾아라. 그게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저 진울 스님 때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종파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울 스님 앞에 누가 있었냐면 대학국사 의천이 나옵니다. 의천의 천태종이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선불교를, 천태종을 창종하면서 조계종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 빼갔어, 사람을, 스님들을.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쪽으로 7, 8알이 그쪽에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진울 스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조계종, 그러니까는 범해능 스님, 구산 선문이 뭉쳐야 된다. 범해능 스님을 얘기하려고 조계종, 해능 스님이 가르침을 설하신 데가 조계산이에요. 중국의 광동성 조계산.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조계종이 실제로 종파명이 아니고 그냥 선불교를 아우르는 통합가치로서, 그러니까 미연방 뭐 이런 식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조선 초기에 태종 때, 그 다음에 세종 때 종단 통합하고 막 이렇게 강제로 할 때 조계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섞어서 그냥 남종선 계열, 해능 계열을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뽑아내고, 일본에는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일본은 종파불교이기 때문에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쓰고, 그 당시에는 조선불교 조계종이라고 그랬어요. 조선불교 조계종. 1941년에 창종이 돼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지금 조계사야. 조계사. 그때 조계종 만들 때 시조를 도의국사, 그 다음에 태고스님을 넣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범일국사가 돼야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싸움이 붙어요. 또 도의와 태고보호가 맞느냐, 아니면 진우를 놔야 되느냐 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이게 종단 정화할 때 싸움이 1차로 붙고, 그러니까는 해방된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도의, 진울, 보우, 조계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싸움이 한 번 더 있었죠. 80년대 말에 요렇게 한 번 붙습니다. 이게 송광사, 이게 해인사, 성철 스님이 불을 댕겼던 도노점수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혼수 스님을 정통으로 놓으면, 혼수계를 정통으로 놓으면, 그러니까 혼수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면 그 맥은 범일, 진울, 나옹, 혼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조를 범일로, 조계종의 종조를 범일로 바꾸고 요 계통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고 주장해서 논문도 썼어요. 조계종의 종조를 바꾸자. 아무 반응이 없고요. 논문 썼는데 아무 반응 없고요. 엄청나게 센 종조를 바꿉시다. 엄청나게 센 거야. 아무 반응. 아무 반응. 그래서 중천조를 나옹으로 하자. 중천조를 태고보호를 잘라내고 나옹으로 하자. 내가 뜨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명한 사찰이, 유명한 절이 우리 이쪽에서는 두 절이 있는 거예요. 사골산문에는 두 절. 그게 송광사하고 오대산입니다. 송광사, 오대산이 전부 다 이쪽 계열이에요. 사골산문 계열이야.
그리고 혼수 스님이 나홍 스님에게 법을 받았던 데가 그 혼수 비문에 나와. 혼수 비문에 나와. 그 다음에 나홍 어록에도 나오고 그게 오대산 북대입니다. 그때 나홍 혼수 스님은 신성함에 살았었고 나홍 스님은 고운함에 살았었어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태고 스님 자리를 나홍 스님을 놓고 도희 스님을 범일 스님으로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고운함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정통을 너는 다 뭔 생각이 있구나 라는 게 있어. 근데 늙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90년대생도 늙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